닭뼈 버렸다가 8만원 과태료. 고무장갑 버렸다가 10만원 과태료. 라면 봉지 넣었다가 10만원 과태료 받았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봄 실제로 서울 금천구에서는 오염된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에 넣었다가 10만원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서초구에서는 치킨 뼈에 붙은 살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죠. SNS에서는 고무장갑 버렸다가 10만원 벌금 받았다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쪽은 상식적으로 너무하다, 다른 쪽은 지자체는 기준대로 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죠. 또 한 시민은 고추장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다가 염분이 높아 미생물이 죽는다며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음식인데 왜 음식물이 아니냐는 댓글이 폭주했죠.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회의 후 종이컵을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사업장 폐기물 혼합 배출로 과태료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주시나 여러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 투기, 대형 폐기물 무단 배출 등 일체 불법 배출 행위는 지자체가 2개조 6명 단속반을 구성해서 집중 단속하겠다는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파주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및 음식물 혼합 배출을 중점 단속 항목으로 정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이런 흐름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예요. 10월 이후엔 구멍처럼 믿고 넘겼던 그 작은 실수들이 단속 대상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제는 몰라서가 통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가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혼합 배출 집중 단속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어요. 적발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는 끝, 이제는 실질 단속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수거된 생활 폐기물 중 30% 이상이 분리배출이 잘못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 비닐과 음식물, 플라스틱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 때문에 재활용품의 3분의 1은 결국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분리했다고 생각한 쓰레기의 상당수가 결국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부터 지자체별 순찰 인력 확대, CCTV 확인 강화, 그리고 봉투 내부 검사인 파봉조사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눈에 띄면 바로 확인, 바로 과태료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들이 있죠. 서울 금천구에서는 비닐류로 분리해야 할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물 자국이 남은 오염된 상태였지만 단속 기준은 세척 가능한 비닐은 재활용으로 분리해야 한다였습니다. 즉, 오염됐더라도 씻으면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일반 쓰레기로 버린 게 문제였던 겁니다. 누리꾼 반응은 설거지 수준까지 하란 말이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치킨뼈를 일반 쓰레기로 버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죠. 즉, 치킨뼈의 살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뼈를 일반 쓰레기로 버려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혼합 배출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 겁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살점을 100% 발라먹으라는 건 너무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지자체는 규정상 혼합으로 간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구에서는 고무장갑 과태료 부과건이 있었죠. SNS에서는 고무장갑 버렸다가 10만원 과태료를 받았다는 글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단독 사유로 부과한 적은 없으며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혼합이 원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분리배출이 단속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고추장, 된장 관련하여 전국에서 공통으로 과태료 직전까지 간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은 음식이지만 염분이 높아 미생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고추장, 된장, 간장, 조미료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라고 명시합니다. 남양주시, 광주 북구, 부산 동래구 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고추장을 섞어버린 주민에게 다음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라는 경고가 실제로 내려졌습니다. 아직 과태료 납부 사례는 드물지만 이미 단속의 예비 단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음식물 쓰레기통에 고추장을 넣는 순간 단속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실 쓰레기 사업장 혼합 배출건도 있죠.
사무실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가정용 봉투에 넣으면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사무실 상점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영양군에서는 업소 쓰레기를 가정용 봉투에 넣은 업주가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지자체는 영수증과 CCTV로 추적해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몰라서 한 실수가 더 이상 변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버려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쓰레기부터 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일반 생활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즉, 재활용, 유해물질, 대형 폐기물 등을 넣으면 혼합배출 위반으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냄새나서 그냥 종량제에 넣는 분들 많죠? 안 됩니다. 밥, 국, 과일 껍질, 채소 찌꺼기 등은 음식물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하고 된장, 고추장, 간장은 음식이지만 염분이 높아 일반 쓰레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또 폐의 약품을 넣지 마세요. 일반 쓰레기로 소각하면 항생제나 호르몬 성분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하수로 흘러가면 수질 오염까지 유발하죠. 그 외 건전지, 배터리, 전자제품 부품, 폐형광 등 전구, 폐유, 페인트, 오일류, 이불, 폐건축자재 등은 절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정 수거함이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비닐류입니다. 비닐은 분리배출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분야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비닐봉투, 과자봉지, 라면봉지, 아이스팩, 포장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닐류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깨끗하냐입니다. 기름, 양념, 국물 자국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세척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헹굴 필요는 없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 냄새가 안 날 정도면 충분해요. 세척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한 비닐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세척 가능한 비닐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재활용품 혼입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버릴 때는 딱지처럼 접지 마세요. 딱지처럼 접힌 비닐은 비닐 내부의 오염도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무게가 있어 선별기계에 걸리지 않아 재활용 불가로 처리됩니다. 식품용 비닐랩은 점착제가 섞여 있고 너무 얇아 선별기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모두 식품용 랩은 일반 쓰레기로 명시했습니다. 오염된 랩, 음식 포장용 랩은 전부 종량제 봉투로 가야 합니다. 플라스틱류를 알아볼까요? 플라스틱은 재활용 효율이 높은 품목이지만 세척이 안 되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시킵니다. 페트병, 샴푸통, 세제용기, 음료병 등은 라벨 제거, 뚜껑 분리, 내용물 비우기, 헹구기 이 4단계가 필수입니다. 뚜껑은 본체와 다른 재질일 때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재질일 경우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칫솔, 장난감, 고무호나 플라스틱은 재활용 불가입니다. 캔, 고철류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캔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군 뒤 배출해야 합니다. 기름이나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재활용 불가입니다. 캔에 붙은 라벨, 스티커는 제거하세요. 페인트통, 부탄가스, 스프레이캔은 통을 거꾸로 세워 노즐을 눌러 남은 가스를 완전히 빼거나 송곳 등으로 구멍을 내어 가스가 빠지도록 합니다. 이 작업은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하셔야 해요.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는 캔류로 배출합니다. 다음은 종이류입니다. 종이는 기본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은 재질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테이프, 스티커, 코팅은 제거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영수증, 사진, 라벨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종이컵, 음료팩은 안쪽이 비닐 코팅되어 있어 일반 종이로 분리되지 않아요. 이건 팩류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 사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물이고 일반 쓰레기는 분해가 어렵거나 동물 사료로 적합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닭뼈, 조개 껍질, 생선뼈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왜냐면 미생물이 분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달걀 껍질, 한약차 찌꺼기,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호두, 밤, 파인애플 등의 단단한 껍질과 복숭아, 감 등의 씨도 일반 쓰레기이고 파, 양파, 마늘, 옥수수와 같은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도 섬유질이 많아 일반 쓰레기입니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세종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된장, 고추장, 간장, 조미료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물이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거죠. 지자체는 이제 CCTV와 파봉조사로 누가 무엇을 언제 버렸는지 확인합니다. 봉투 안에 택배 송장, 영수증, 명함으로 배출자 추적이 가능합니다. 즉, 익명 배출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플라스틱 캔, 유리, 비닐 등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적발됩니다. 세척되지 않은 플라스틱, 오염된 비닐도 단속 대상이고요. 최대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사무실, 상점에서 나온 쓰레기를 집 봉투에 넣을 경우 100만 원 과태료이고요. 검은 비닐봉투, 마트 봉투, 첨보자기 사용 등 무단 투기 및 비지정 봉투 사용 시 20만 원 과태료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팽팽합니다. 이건 과태료 장사 아니냐? 벌금으로 세수 채우는 거냐? 라는 불만이 많죠. 하지만 지자체는 단호합니다. 계도 기간은 끝났다. 혼합 배출 때문에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온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연간 1조 원 이상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과태료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논쟁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무분별한 배출이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닭뼈 하나, 고무장갑 한 짝, 라면 봉지 하나, 고추장 한 스푼. 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할 수도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봉투가 감시되고 모든 배출이 기록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고무장갑처럼 지자체별로 분류가 다른 품목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지만 바로 옆 강동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춘천시는 오히려 종량제 봉투에 넣으라고 합니다. 즉,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도 말합니다. 지자체별 설비 차이로 인해 수거 가능 품목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이 자신의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제 단속의 기준은 몰랐냐가 아니라 확인했냐입니다. 따라서 사는 지역의 공식 분리배출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리수거 솔직히 귀찮죠? 씻고 떼고 분리하고 펼치는 일. 하지만 그 몇 초의 수고가 우리의 환경을 살리고 세금을 줄이고 지갑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귀찮음을 이기면 지구는 숨 쉴 시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한 번 더 헹구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벌금을 막고 환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 나라의 세금 그리고 지구의 내일을 지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이번 10월 그리고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